2015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모자이크 이인서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앞집 유리창이 깨졌다. 얼음판을 돌로 친 것처럼 어느 일성이 내놓은 모자이크. 여전히 붙어있는 파편들은 찡그린 얼굴 같다. 작은 구멍이 난 곳을 정점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간 사나운 선들, 그 앞을 누군가 서성거리고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서 있다. 살얼음이 낀 12월의 안쪽은 왠지 범죄 냄새가 난다. 조각난 얼굴 위로 가끔 병검을 한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모자이크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 깨어진 균열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는 집, 깊숙한 구석까지는 채 다다르지 못한 금. 깨진 햇빛 조각 하나가 섞여 있는 창문. 문을 꽝 닫으며 뛰쳐가 나가는 여자 뒤로 은행나무 마른 가지들이 뿌연 하늘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 2015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모자이크입니다. 근데 이 모자이크가 정확히 뭐죠? 모자이크. 시에서 제목은 중요하죠. 제목부터가 시입니다. 모자이크는 우리나라에는 쪽매세공이라는 게 있어요. 쪽매세공. 그러니까 쪽을 이어붙이는 건데, 조각조각 이어붙이는 건데, 모자이크하고는 많이 다르죠. 쪽매세공은 마루나 뭐 또 바구니, 뭐 마루,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돗자리 같은 거, 그런 생활용품의 설계 같은 거죠. 일종의 무늬,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짜집게 하는 그런 세공을 갖다가 쪽매 세공이라고요. 나무 조각 막 붙여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마루를 만든다든가 하는 게 이제 쪽매 세공이고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쪽매 세공은 생활용품의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무늬, 디자인 같은 건데, 모자이크는 그 자체가 예술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식이죠. 그러니까 조각조각 붙여가지고 그림을 만든다든가, 뭐 조각 작품을 만든다든가, 아예 모자이크로 만드는 것이 예술품을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졌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졌다 라고 합니다. 얼음판을 돌로 친 것처럼 어느 일성이 내놓은 모자이크라고 했네요. 네. 어느 일성이 내놓은 모자이크. 이 표현들이 참 어휘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유리창이 깨졌대요.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앞집 유리창이 깨졌다. 우리 집이 아니고 앞집 유리창이래요. 지금 화자는 타자의 어떤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리창이 깨졌다 하면은 좀 앞집 유리창에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쩌면 화목이 깨졌다, 뭐 얼굴이 깨졌다, 뭐 다양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리창은 바깥과 소통하는 어떤 공간이기도 하죠. 그게 깨졌어요. 근데 이제 시인이 이 말을 쓸 때는 그냥 유리창이 깨졌다라는 뜻일 수도 있죠. 얼음판을 돌로 친 것처럼 어느 일성이 내놓은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유리창 깨진 모습이 어느 예술 작품이래요. 이렇게 진짜 예술 작품으로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얼음판을 돌로 친 것처럼이라고 화자는 말했어요. 예, 얼음판을 돌로 친 것처럼 이렇게 깨졌대요. 그러니까 왜 얼음판이라고 했을까요? 얼음판. 예. 그러니까 얼음판, 얼음 하면은 차갑죠. 얼음판 아니면 또 깨지기 쉽고 아주 깨지기 쉬운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얼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관계가 따뜻하거나 단란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차가운 관계여서 깨지기 쉬운 상태였었는데 그걸 돌로 친 것처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일성이 내놓은 모자이크, 일성은 말 한마디를 일성이라고 하죠. 어느 말 한마디가 내놓은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네, 모자이크라고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맞추어서 만든 어떤 그 문인데 모자이크는 일반적으로 물감으로 그린 그림은 온전히 하나의 사물이 그려지지만 모자이크는 조각조각 모여서 조각들이 모여서 멀리서 보면은 온전체로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의 모임이 모자이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먼 데서 밖에서 보면 한 가정이 어떤 단란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각조각 흩어져 있죠. 네,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여전히 붙어 있는 파편들은 찡그린 얼굴 같다. 네, 그래 이렇게 파편들이라고 하죠. 파편들, 파편으로 만들어 놓은 게 모자이크인데 먼 데서 보면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흩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사물들인 거죠. 그래서 찡그린 얼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찡그린 얼굴, 유리창을 보고서 깨진 유리창을 보니까 그 일성을 내놓은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의 어떤 감정의 생김새를 드러낸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작은 구멍이 난 곳을 정점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간 사나운 선들. 표현 참 잘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작은 구멍이 난 곳을 정점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간 사나운 선들이라고 했어요. 사나운 선들.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에 모든 그 존재들은 그냥 관계죠. 관계가 다 그물처럼 다 엮여 있어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공기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그런 관계인데 작은 구멍이 난 곳을 정점으로라고 해요. 사실은 그 관계에 어떤 결핍이 생긴 거죠. 구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벽에 구멍이 났으면 거기에 구멍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벽의 입장에서는 벽에 결핍이 생긴 거죠. 벽이 결핍이 생겨서 온전한 벽이 아니고 어떤 결함이 있는 벽이 되죠. 그래서 작은 구멍이 난 곳을 정점으로 이 말은 관계에 결핍이 생긴 거죠. 사방으로 퍼져나간 사나운 선들, 그 앞을 누군가 서성거리고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서 있다. 네, 아유,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사방으로 퍼져나간 사나운 선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결기를 보인다 이런 표현 쓴 적 있나요? 네, 사나운 선들인데 그러니까 왜 사나운 선들일까요? 그 결이 생겼어요. 성질이죠. 결이 일종의 사람의 어떤 성질머리를 갖다가 결기가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해서 생긴 감정의 결기인 거죠.
네, 감정의 결기고 그래서 서로 감정의 결기가 생겨서 깨지기 전에 늘 감정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어떤 부족한 면들을 채워줘야지. 그죠? 구멍이 있으면 상대에게 구멍이 있으면 그 상대의 구멍을 메꿔줘야겠죠. 인간은 늘 살면서 인간은 살면서 늘 결핍이 생깁니다.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관계의 필요성인 거죠. 관계의 어떤 그 본질이고, 네, 그 채워줘야 관계가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관계인 거죠. 채워주지 않으면 관계가 아니죠. 그냥 조각이겠죠. 그 앞을 누군가 서성거리고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서 있다. 창이 깨져버리니까 나무 밖에 있는 나무가 마치 모자이크 처리된 채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근데 어때요? 창밖에 나무 한 그루,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창밖에 나무 한 그루, 시인이 의도하고 썼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이 표현은 멋진 것 같아요. 창밖에 나무 한 그루가 모자이크 처리된 채 서 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태의 내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정보원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태,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비밀스러운 첩자가 아닐까. 어쩌면 그런 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타자들의 이야기를 어떤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자의 삶을 이렇게 내밀하게 관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인 자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만요. 살얼음이 낀 12월의 안쪽은 왠지 범죄 냄새가 난다. 네, 이게 참 이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이렇게. 네. 살얼음이 낀 12월의 안쪽은 왠지 범죄 냄새가 난다. 정말 표현 멋지게 잘한 것 같아요. 네. 12월이 되면 살얼음이 끼죠. 12월 된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살얼음이 끼는데 그 12월의 안쪽이라고요. 1월도 아니고 12월. 12월. 네, 왠지 범죄 냄새가 난다. 어느 사회나 그런 분위기는 있죠. 그러니까 살얼음이라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다라고 하죠. 영어에서 뭐 treacher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약간 그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태, 그것을 그 상태가 그 살얼음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살얼음판이 깨져서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12월의 안쪽이라고 합니다. 12월의 안쪽. 그러니까 12월 한 달 동안을 말하겠죠. 그 한 달 동안은 왠지 범죄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12월은 한 해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12월에는 그 1년 동안, 한 해 동안에 거둔 어떤 결실에 대해서 타인들과 또 자기들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계절이죠. 되돌아보는 계절이기도 하고, 1월이 되면은 이제 새해의 시작이니까 또 희망을 갖는 그런 계절이지만, 계절이 아니라 시간이지만, 12월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조각난 얼굴 위로 가끔 변검을 한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모자이크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 조각난 얼굴 위로, 얼굴이 조각난 게 아니라 창문이 조각나서 얼굴이 조각난 것처럼 보이겠죠. 또 가끔 변검을 한 목소리가, 변검, 이 변검이라는 건 우리는 흔히 그 철학을 하거나 이러면 가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가면은 쓰고 있는 그대로 상태가 유지가 되죠. 가면이라는 건 한참 동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변검은 그게 아니라, 변검을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마술적입니다. 마술을 부리는 듯하고, 그러니까 중국 전통극 중에 하나인데, 그 변검을 사용하는 사람이, 변검을 쓰는 사람이 아주 가면을 순식간에 여러 번 바꿔요. 가면을 순간순간 여러 번 바꾸는데 굉장히 신기해요. 아주 감쪽같이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은 뭘까라는, 막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오늘 어떤 마스크라고 하죠. 마스크는 굉장히 오랫동안 끼고 있잖아요. 뭐 막 바꾸고 그러진 않잖아요. 마스크, 뭐라 그러죠? 그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가면, 페르소나라고 하죠. 그런 여러 페르소나의 의미는 이렇게 계속 벗겨내기는 하지만, 변검처럼 막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지는 않죠. 근데 변검은 그렇게 순식간에 막 바꿔버려요. 변할 변자에 뺨검자라는 한자입니다. 뺨검자. 그러니까 얼굴에 가장 겉껍질만 바꾸는 거죠. 어떤 새로운 어떤 얼굴을 쓰는 게 아니고 겉껍질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모자이크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네. 어쩌면 유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남자의 얼굴이 변검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모자이크 속 그 깨진 유리 안쪽에 있는 남자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있는데 변검을 했기 때문에 누가 말하는지, 그죠? 알 수 없다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는데 전혀 다른 목소리,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린 것일 수도 있죠. 다투기 때문에.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겠죠. 평소에 차분했던 사람도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듯이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지 잘 몰라요.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뭐랄까, 아까 무슨 나무였죠? 무슨 나무가 아까 있었죠? 그런 어떤 누군가는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검을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잘 생각해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유리창을 말 한마디로 깨버린 어떤 그 관계를 박살내버린 그 변검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 그 목소리의 주인은 우리들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 하나하나가 그 변검을 한 목소리의 주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균열의 힘을 버티고 서 있는, 깨어진 균열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는 집이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그 집은
깊숙한 구석까지는 채 다다르지 못한 금이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어떤 표현 같아요. 이렇게 아주 2015년에는 지방지에서 좋은 작품들이 참 많네요. 중앙지보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에게 제가 읽기에 좋은 작품들이 참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네요. 제가 좋아할 만한 작품들이 지방제 2015년에는 지방제에 더 많네요.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깨어진 균열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는 집, 깊숙한 구석까지는 채 다다르지 못한 금이라고 표현했는데, 깨어진 균열의 힘으로 버티고 서 있는 집,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균열이라는 것, 우리가 왜 균열은 갈등으로 생기죠. 갈등으로 생기는데 갈등이라도 있어서 그래서 그 균열이 생기죠. 그런 갈등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갈등조차도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살얼음판 같다면, 그죠? 너무 냉담해요, 서로에게. 너무 냉담하면 살얼음판 같겠죠. 그러면 그 살얼음이 쉽게 깨져서 아주 흩어지고 사라지겠죠. 전혀 유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깊숙한 구석까지는 채 다다르지 못한 금이라고 해요. 완전히 금이 가긴 했지만, 그죠? 이 금, 균열, 틈새, 금, 균열, 틈새 이런 게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은 붙잡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 형체가 유지되는 거죠. 관계의 형체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깨진 햇볕 조각 하나가 섞여 있는 창문이라고요. 네, 실제로 보고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 보고 썼는데 아주 그 미묘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시인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보고 썼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 보자면 유리창이 깨져 있어서 막 조각 났는데 그 조각 하나에 햇빛이 싹 들어와요. 네, 그 사실은 화자가 한 조각만 봤기 때문에 햇빛이 그 한 조각에만 햇빛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깨진 유리 조각에는 어떤 그 얼굴을 달리하기 때문에 화자가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햇빛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의 조각만 보니까 햇빛이 하나에서 빛나는데 그 하나 햇빛을 담고 있는 조각 하나가 섞여서 그 창문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또 독자는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겠죠. 햇빛은 어쩌면 화자가 닿고자 하는 대상인 거죠. 다시 말해서 희망 또는 뭐 온정, 희망, 온정, 따뜻함 또는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 집에 그런 어떤 온정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창문을 보니까. 그리고 문을 꽝 닫으며 뛰쳐나가는 여자 뒤로 은행나무 마른 가지들이 뿌연 하늘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네요. 은행나무 마른 가지들, 어쩌면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태, 또 사고 또는 뭐 상황, 그런 상황들에 대한 목격자이죠. 은행나무는. 그런데 그 은행나무가 다 목격을 했는데 어떤 그들의 어떤 그러한 사태들을 비밀로 지켜주려고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대요. 겨울 은행나무 가지가 낙엽 잎사귀도 없는데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모자이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태에 대한 소문을 좀 비밀로 지켜주려고 하는데 비밀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지만 잎사귀가 없기에 언제 어설프게 처리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사태들은 드러나겠죠. 네, 지금까지 2015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모자이크 이인서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